그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고요? 딸아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제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났으니까요. 그것도 장효섭 회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신분으로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오늘 하루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화창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딸 한유림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죠. 새벽 5시부터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8해를 키워온 딸아이가 오늘 남의 집으로 가는 날이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화장을 하다 말고 멈췄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재현 씨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제 한복 차림을 보고 조선시대 왕비님 같다며 웃었었죠. 철없는 소리라고 타박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딸아이가 고작 8살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실종됐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씨였습니다. 강재현은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갔었어요. IT 중견기업의 영업팀장이었던 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곧 돌아올게, 유림이 잘 돌봐라고 말하고 떠났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밤 폭풍주의보가 내린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 해안가에서 그 사람의 구명복 하나만 발견됐을 뿐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생각하고 있어? 준비를 마치고 나온 유림이가 제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유림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도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늘만큼은 웃는 얼굴로 딸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신랑 측 하객은 주로 장효섭 회장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신랑 박지훈은 장 회장의 조카였거든요. 부모를 일찍 여인 지훈이를 장 회장이 친아들처럼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신랑 측 하객 명단에는 재벌,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이 즐비했죠. 저는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 어머니로서 예의를 갖춰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서진 선생님, 저분 좀 보세요. 장 회장님이 직접 모시고 오셨대요. 웨딩 플래너 김 실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시선을 돌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입구에서 장효섭 회장과 함께 걸어 들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체구, 각진 턱선, 짙은 눈썹, 그리고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특유의 미소. 강재현이었습니다. 아니, 강재현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 실장이 황급히 제 팔을 붙잡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남자는 장 회장과 함께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20년 전 재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아니, 더 나이 들고 성숙해진 재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장효섭 회장이 제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를 소개했어요. 제 비서실장 민도현입니다. 오늘 지훈이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습니다. 민도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까지 재현과 똑같았어요. 낮고 차분하며 따뜻한 음색.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지만 낯선 시선이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도현이라는 남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미소. 재현이 웃을 때마다 보이던 바로 그 미소였어요. 장 회장 일행이 식장 안으로 들어간 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말도 안 돼. 재현이는 죽었어. 20년 전에 죽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얼굴은 분명 재현이었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저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런데 재현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민도현을 쳤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장효섭 회장의 오른팔, 효성그룹 비서실장 민도현, 업계 최연소 비서실장.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역시 재현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프로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이는 53. 재현과 동갑이네요. 학력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경력은 효성그룹 일로 시작해 15년째 장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이면 재현이 실종된 지 5년 뒤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재현이란 말인가? 아니면 정말 남인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자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화장실 문이 열리고 유리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 있는데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혹시 어디 아파? 병원 갈까? 정말 괜찮다. 그냥 긴장돼서 그래. 유리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장으로 돌아갔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유리미가 저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른쪽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민도현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 예물 교환, 그리고 패배까지. 모든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민도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식사를 했어요. 저는 신부 어머니로서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도현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왼쪽 깃불 아래 작은 점,
오른쪽 손등에 화상 자국, 걸을 때 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발끝. 모두 재현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자 민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순간 민도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입니다. 왜 여쭤보시는지? 아닙니다. 그냥 어디선가 뵌 것 같아서요. 그러십니까?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민도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배웅을 하다가 민도연이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장 회장과 함께 검은색 벤치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민도연이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영을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 실체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민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방에서는 유리미가 신혼여행 짐을 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결혼식 날의 밤이었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어요. 재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유리미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마지막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제주도 해변을 배경으로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맨 왼쪽에 서 있는 재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민도연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도대체 뭐야, 이게?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재벌 그룹의 비서실장으로요? 그럼 그동안 저와 유리미를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았단 말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말 재현이라면 왜 저를 모르는 척 했을까요?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민도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기사, 인터뷰, SNS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효성그룹에 입사했다는 기록. 정확히는 2010년 3월이었어요. 재현이 실종된 게 2005년이니까 5년의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 5년 동안 뭘 했던 걸까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민도연의 학력을 확인해 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라고 했는데 졸업 연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고위직 인사의 프로필에는 졸업 연도까지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림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공항이야.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훈이한테 잘해. 응. 엄마도 혼자 있으면서 너무 쓸쓸해하지 마. 나 일주일 뒤에 올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딸도 시집 보내고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아니, 혼자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만약 민도연이 정말 재현이라면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그가 재현인지 아닌지, 만약 재현이라면 왜 저를 모르는 척 했는지, 2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효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40층짜리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민도연 비서실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담담한 거절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짧게라도 만나면 안 될까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입니다. 용건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안내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전화를 끊고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이 모두 차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쯤 건물 정문에서 민도연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그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민도연 실장님, 그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 때 뵌 신부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도연은 함께 있던 임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재현이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민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민도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진 속 재현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재현이라는 것을. 그럼 왜 손이 떨리는 거죠? 민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제게 돌려주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강재현, 제가 외쳤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도연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봤어요. 5초, 아니 10초쯤 지났을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참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저를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사흘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성그룹 비서실이라고 했어요. 민도현 실장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어디서 만나냐고 물으니 내일 저녁 7시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혼자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만 수십 번 확인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는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2층 별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도현이 창가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오셨습니까? 그가 돌아서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네이비색 스웨터에 베이지색 면바지. 20년 전 주말마다 입던 재현의 스타일과 비슷했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도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재현이 맞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그런데 왜? 기억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 그날 이후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부 희미합니다. 민도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11월 제주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을요. 회사 워크숍 마지막 날 밤 태풍주의보가 내린 상태에서 술에 취한 동료들이 바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을 말리려다 함께 휩쓸렸고 거친 파도에 몸이 바위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 해안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견한 사람은 새벽 조업을 나간 어부였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바다에 떠내려갔거든요. 5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냈나요? 처음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처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장유섭 회장님을 만났어요. 장 회장은 우연히 병원을 방문했다가 재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신원불명의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졌대요. 회장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셨고 재활치료도 지원해 주셨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업무 능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장님 곁에서 일하게 됐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재현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유리미를 기억하지 못한 채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우리를 정말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희미한 단편들만 있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나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웃는 아이. 그 아이가 따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림이에요. 한유림. 한유림. 재현이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습니다. 결혼식 날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딸이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남의 집으로 갔어요. 당신이 없는 20년 동안 혼자서 다 키웠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기억하지 못해서 당신을 딸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전부 잊어버려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민도연이 아닌 강재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강재현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진짜 이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확실하게 안 건 결혼식 날입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선 사람인데 왠지 소중한 사람 같았습니다. 재현은 그날 밤 개인 조사팀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강재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고 2005년 제주도 해상 실종 사건 기록을 찾았대요. 신원 확인 안 된 실종자. 사진은 없었지만 나이와 체형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서진, 59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남편 강재현과 2005년 사별, 딸 한유림을 혼자 키움. 재현이 줄줄 읊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다 알아낸 거예요. 당신이 제 아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림이가 제 딸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민도연으로 살아온 저한테 갑자기 강재현이라는 과거가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공포, 15년간 쌓아온 정체성이 흔들리는 혼란.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다에서 건진 구명복 하나 붙잡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리미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밤마다 울면서 당신 사진 붙잡고 잤어요. 유리미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의사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증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20년이나 지난 지금은 하지만 익숙한 환경, 사람, 물건들을 접하면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유리미가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재현이 유리미를 목마 태우고 제가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당신이 잊어버린 우리. 재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사진 속 유리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정말 제 딸인가요? 네. 이렇게 작았는데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다 컸어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똑똑 떨어지는 눈물. 저도 울었어요. 20년 만에 남편 앞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차려졌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컵이 왔고 재현은 컵을 집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현이 물컵을 잡을 때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2번 감싸 쥐었거든요. 그 버릇, 재현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손목 관절 보호하려면 이렇게 잡으라고 했던 조언을 평생 지키던 사람. 왜 그러세요? 재현이 제 시선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는 습관이 예전이랑 똑같아서요. 왼손으로 컵 잡을 때 오른손으로 손목 감싸 잡는 거요.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이게
습관이었나요? 네. 손목 관절 보호한다고 그러셨죠. 재현은 신기한 듯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신 뒤 스테이크 앞에 놓인 따뜻한 수프를 봤어요. 증기가 피어오르는 수프를 보더니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음식 먹기 전에 물 먼저 마시는 것도 습관이었나요? 네. 위장이 약하셔서 찬물부터 마시면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신기하네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머리는 잊었어도 몸은 20년 전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습관도 있나요? 재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많죠. 잠들기 전에 오른쪽으로 2번 뒤척이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 여는 것, 양치할 때 왼쪽 어금니부터 닿는 것. 저 아직도 그래요. 전부. 우리는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은 정직하게 과거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시간 되세요? 오늘은 제 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영과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요. 28년 전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어요. 저는 교육학과 3학년, 재현은 경영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책을 재현이 먼저 빌려가서 싸운 게 첫 만남이었죠. 다음 날 그 책 복사본을 들고 도서관으로 찾아와서 같이 읽자고 했던 일. 그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연애하게 된 이야기. 결혼은 졸업하고 2년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 재현은 IT 회사 영업사원. 돈도 없고 집도 없었지만 행복했다고. 유리미는 결혼 3년 차에 태어났고 재현이 직접 유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숲이라는 뜻으로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유림이 돌잔치 날 케이크를 얼굴에 묻힌 일, 첫 유치원 가던 날 재현이 유림이보다 더 울었던 일,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카메라 배터리 나가서 허겁지겁 뛰어다닌 일.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재현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리고 유림이가 8살 되던 해 11월, 당신은 제주도로 출장을 갔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그날 오후 3시였어요. 내일 돌아가면 유림이 좋아하는 한라봉 사갈게라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으니까.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날 밤 회사에서 전화가 왔던 것, 실종됐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던 것, 시신 없이 구명복 하나만 모셔놓고 장례를 치른 일, 유림이가 아빠가 죽었다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해서 울지도 못했던 일, 제 장례식은 시신 없이 치렀어요. 구명복 하나만 모셔놓고 유림이는 울지도 못했어요. 재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버텼죠. 유림이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교사 월급으로 근근히 살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음식, 텅 빈 대화, 그리고 20년의 공백.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도연이에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5년 동안 쌓아온 삶이 있어요. 그럼 강재현은 그냥 묻어두실 건가요? 그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리미는요? 당신 딸은 최소한 알 권리는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그게 딸에게 행복일까요? 2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게다가 저를 기억도 못하는. 차라리 죽은 채로 남아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현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속하죠. 도망가지는 않겠습니다. 재현이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개인 번호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요. 식당을 나설 때 재현이 제 차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당신도요. 문을 닫으려는데 재현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창문을 내리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나요? 김치찌개요. 특히 제가 끓인 김치찌개. 그렇군요. 요즘 자꾸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요. 이유를 모르겠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각까지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영영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여행 중이었죠.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울었어?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몸조리 잘해. 내가 돌아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딸은 행복하게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20년 전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 내내 재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마트에서였어요. 저는 장을 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재현이 카트를 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재현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웬일이세요? 근처에 살아서요. 저 혼자 사니까 장도 혼자 봅니다. 혼자 사세요? 네. 결혼은 안 했습니다. 왠지 안도가 됐어요.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면 더 복잡해졌을 테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마트 안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결론 내리셨어요? 기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걸 되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기억 되찾기 치료를 시작하려고요. 최면 치료, 인지 행동 치료,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효과가 있을까요? 보장할 수는 없대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있으면 더 효과적이래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기억을 되찾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재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 미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미소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진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가도 될까요? 좋아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로, 사진도 보고, 추억의 장소도 가보고, 유림이 어릴 적 영상도 함께 보기로 했어요. 헤어질 때 재현이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근처 공원 어때요? 유림이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에요. 좋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토요일이 왔습니다. 공원에서 재현을 기다렸어요. 정확히 2시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20년 전 데이트할 때 즐겨 입던 차림이었어요. 이 공원이군요.
저기 그네 보이죠? 유림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져온 앨범을 펼쳤어요. 이게 우리 신혼여행 때 사진이에요. 제주도 갔었어요. 제주도. 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제주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다른 사진 볼까요? 유림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갓 태어난 유림이, 100일 된 유림이, 돌 된 유림이.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재현이 사진 속 유림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귀여웠네요. 당신을 꼭 닮았어요. 특히 눈이. 웃을 때 눈 찡그리는 것도 똑같아요. 갑자기 재현이 머리를 선 계속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올라요.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하지만 재현은 계속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몇 분 뒤 재현이 진정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끔 이래요. 뭔가 기억나려고 할 때. 괜찮습니다. 계속해요. 우리는 계속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그런데 혹시 김치찌개 끓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좋아했다던 그 김치찌개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요.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재현이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온대요. 20년 만에. 그 주 내내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김치도 새로 담갔어요. 재현이 좋아하던 묵은지로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재현은 정확히 12시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현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상하네요. 처음 와보는 집인데 익숙한 느낌이. 원래 이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셋이. 재현이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복도. 모든 것을 천천히 보며 무언가를 느끼려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금방 끓일게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재현은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식탁에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을 차려냈습니다. 재현이 좋아하던 상차림이었어요. 맛있겠네요. 재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때요? 재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남편에게 밥을 차려준 날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현은 2그릇이나 먹었어요. 20년 전처럼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맛 처음이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냥 잊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재현이 거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재현이 설거지 담당이었다고 말하자 그가 웃으며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시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재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놀이터 보이죠? 유림이가 처음 자전거 탄 곳이에요. 당신이 뒤에서 잡아주면서 달렸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울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 딸 정말 용감하다고 칭찬했거든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지만 역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진 씨, 제가 좋은 남편이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당신과 딸을 잘 돌봤는지. 최고였어요. 아침마다 제 출근길을 챙겨주셨어요. 날씨 확인하고 우산 챙기라고 하고 퇴근하면 항상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어봤죠. 제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안아줬어요.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포옹이 더 좋다는 걸 아셨거든요. 재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딘 당신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현이 일어나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익숙한 체온, 익숙한 심장 소리,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다음 주 저는 재현에게 제안했습니다. 옛날 집에 가볼래요? 우리가 신혼 때 살던 집이요. 아직 있어요. 팔지 않으셨습니까? 못 팔았어요. 추억이 너무 많아서. 재현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 15평짜리 투룸이었어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청소하러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골목 입구에서 재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괜찮으세요? 왜? 여기가 익숙하죠? 재현이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슈퍼, 세탁소, 분식집, 모두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 분식집에서 떡볶이 자주 사 먹었어요. 당신이 좋아했거든요. 떡볶이.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머, 서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분은 이게 재현 씨 아닌가? 아니에요. 제 지인이에요. 아니, 얼굴이 똑같은데? 재현 씨, 나 몰라. 옛날에 세탁물 맡기던 박 사장이야. 재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 왜 이래? 사장님, 이분은 제 남편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래. 근데 똑같이 생겼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세탁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재현이 저를 봤어요. 저를 아시나 봅니다. 20년 전에 자주 봤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걸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대문, 낡은 벽, 깨진 화분. 모든 게 낡았지만 그대로였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재현이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순간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이 감촉, 손에 익어요. 이 녹슨 쇠 느낌이. 당연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잡았던 손잡이니까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나타났어요. 구석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 당신이 심었어요. 유림이 태어난 해에. 재현이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 줄기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여기 뭔가 새겨져 있네요. 나무 줄기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현 서진 유림 2002. 재현이 직접 새긴 거였어요.
우리 가족 이름이네요. 영원히 함께하자고 하셨죠.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합니다. 약속 지키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빈집. 하지만 가구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오래된 TV. 재현이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창문을 만지고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합니다. 모든 게 너무 익숙해요. 처음 와봤는데 마치 1000번도 더 와본 것 같아요. 여기서 5년을 살았으니까요. 재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방. 하지만 벽에는 여전히 옛날 벽지가 남아 있었어요. 연두색 꽃무늬 벽지. 이 벽지, 제가 골랐나요? 아니요. 제가 골랐어요. 당신은 흰색이 좋다고 했지만 제가 우겼죠. 그래서 제가 졌군요. 늘 제게 지셨어요. 옆방으로 갔습니다. 유리미 방이었어요. 작은 방. 벽에는 아직도 유리미가 그린 크레용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유리미가 5살 때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 그림이래요. 3명의 막대 인간. 큰 사람 2, 작은 사람 1.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재현이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림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했었나요? 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전부 잊어버렸어요. 이제라도 기억하면 돼요.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재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나왔어요. 여기 피아노도 있었죠? 구석에 낡은 피아노가 덮개를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네. 제가 연습하던 거예요. 슈베르트 세레나데. 당신이 좋아하던 곡이에요. 칠 수 있으세요? 20년 만인데 모르겠네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덮개를 열고 건반을 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음이 삐걱거렸지만 멜로디는 흘러나왔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제 옆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들었어요. 곡이 끝나자 재현이 말했습니다. 이 곡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려고 해요. 당신이 피아노 치는 모습, 유리미가 옆에서 박수 치는 모습, 제가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정말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건가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니에요. 계속하고 싶어요. 더 많이 떠올리고 싶어요. 저는 피아노 위에 놓인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둔 앨범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신혼 첫날 사진이 있었어요. 재현과 제가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신혼 첫날이에요. 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행복했어요. 둘 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림이 임신했을 때 사진. 배가 불러온 제 모습과 배를 만지고 있는 재현의 모습. 여기는 유림이 생긴 거 알았을 때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했어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계속 앨범을 넘겼습니다. 100일, 돌잔치, 첫걸음, 첫말. 유리미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매 사진마다 재현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아빠였나 봅니다. 최고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주도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3명이 공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 유리미가 8살 때였어요. 재현이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제 가족 사진을. 당연하죠. 재현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오는데 재현이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당신 집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현이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무언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 회사에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왜요? 기억을 되찾는데 집중하고 싶어서요. 일하면서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아니, 2달.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요. 당신과 유림이,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이걸 되찾는 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그 주 금요일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가 승인받았습니다. 장 회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과거를 찾고 싶다고 응원해 주시더군요.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하시면서 덕분에 2달 동안 자유롭게 시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당신과 함께 시간 보내려고요. 매일이요. 괜찮으시다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과 함께 옛날 추억을 되짚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요. 대학교 도서관. 전화를 끊고 나니 설렜습니다. 20년 만에 남편과 매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유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림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그래. 혼자 너무 쓸쓸하게 지내지 마. 응, 그럴게. 사랑해, 유림아. 나도 사랑해, 엄마. 월요일 아침, 저는 대학교 앞에서 재현을 만났습니다. 오셨군요. 네. 저도 떨리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캠퍼스로 들어갔습니다. 28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 건물도 생기고 나무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그대로였어요. 저기가 도서관입니다. 3층 참고 자료실에서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참고 자료실이에요. 어느 책 때문에 싸웠나요? 경영학 원론이요. 거기 저 책장 3번째 칸에 있던 책이었어요. 재현이 그 책장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책이 꽂혀 있었어요. 이 책이군요.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책.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여기 뭔가 적혀 있네요. 책 여백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미안해, 재현. 제가 적은 거예요. 당신이 사과했다는 표시로. 28년 전 글씨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재현이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도 빌려가도 될까요? 나중에 돌려놓을게요. 지금은 갖고 싶어요. 재현은 책을 빌려갔습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옛날 자주 가던 벤치, 같이 밥 먹던 학생 식당, 첫 키스했던 은행나무 아래. 여기서 처음 키스했어요. 재현이 은행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로맨틱하네요. 그때는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점심을 학생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먹던 김치찌개 정식을 시켰어요.
맛이 똑같네요. 28년 동안 안 변했나 봐요. 좋네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게. 식사를 마치고 캠퍼스를 나왔습니다. 재현이 물었어요. 이제 어디 갈까요? 우리가 첫 데이트했던 곳 갈래요? 남산타워요. 우리는 남산으로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정상에 도착해 전망대로 갔습니다. 여기서 서울 전체가 보이네요. 예전에도 이렇게 같이 봤어요. 미래 이야기요. 결혼하면 어디 살고, 아이는 몇 명 낳고, 어떻게 살 건지. 그때 계획대로 됐나요? 어느 정도요? 결혼했고, 딸 하나 낳았고, 다만, 당신이 없어졌죠. 재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석양 보면서 당신이 그랬어요. 평생 이렇게 함께 석양 보면서 늙자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석양 참 예쁘네요. 이제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재현이 저를 봤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재현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기억해내요. 우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은 계속 잡혀 있었어요. 그날 밤 재현은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옛집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세 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자기 얼굴인데 낯설었습니다. 민도현이 아닌 강재현.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이름.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기억의 장소를 돌아다녀서 그런지 두통이 심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이상한 이미지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거센 파도, 뒤집히는 배, 누군가의 비명,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더욱 선명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2005년 11월 12일 밤, 제주도 바다. 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 술에 취한 동료 박 과장이 파도가 치는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 재현이 소리치며 뛰어드는 장면. 거센 파도가 몸을 집어삼키고 박 과장을 겨우 붙잡았지만 다시 밀려오는 파도에 모두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 시야가 점점 흐려지며 의식이 멀어지는 그 찰나에 떠오른 얼굴들. 서진의 웃음, 유리미의 목소리. 호텔 바닥에 주저앉은 재현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이.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완전히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강재현이야.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인식했습니다. 민도현이 아니라 강재현. 서진의 남편이자 유리미의 아버지. 새벽 4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뒤 졸음에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민. 아니, 재현이요. 무슨 일이에요? 새벽인데. 기억났어요. 뭐가요? 그날 밤. 제가 바다에 빠진 날. 전부 기억났어요.
동료를 구하려다 사고가 났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머리를 다쳤고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게 당신과 유림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냥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알아요. 이제 다 기억날 것 같아요. 당신도 유림이도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확신해요. 정말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재현이 서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20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재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와 달리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소파 저자리에 앉아 TV를 봤던 기억, 식탁에서 밥 먹던 기억, 복도에서 유리미와 숨바꼭질하던 기억. 여기 다 기억나요. 저 소파에서 주말마다 축구 경기 봤어요. 당신은 시끄럽다고 투덜거렸죠. 서진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 식탁에서 유리미가 처음 숟가락질 배웠어요. 밥알을 흘려서 바닥이 엉망이었죠. 기억하세요? 네. 점점 더 많이 떠올라요. 재현이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유림이 방 앞에 섰어요. 여기가 유림이 방이었죠. 분홍색 벽지에 토끼 인형이 가득했어요. 저 구석에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유림이가 그림 그리던 곳. 매일 밤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콩쥐팥쥐를 제일 좋아했죠. 서진이 다가와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빠르게 돌아오고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재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서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예요? 네. 제가 차고 있던 건데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대요. 얼마 전에 찾았어요. 서진이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SJ 2000년 5월 20일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도 제 반지 아직 끼고 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어요. 재현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2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결혼 생활.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당신은 제 아내예요. 2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민도연이라는 삶도 있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강재현이에요. 당신의 남편. 재현이 서진을 안았습니다. 서진은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저도요. 기억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서진이 물었습니다. 유리미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곧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하죠? 진실을 말하는 수밖에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가 이제 되찾았다고. 믿을까요? 믿어야죠. 사실이니까. 유리미가 충격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충격받겠죠.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딸이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유림이 온대요. 그때 말할까요? 그게 좋겠어요. 같이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제가 직접 말할게요. 그날 하루 종일 재현은 서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기억을 되살렸어요. 주방에서 함께 요리했던 기억, 베란다에서 빨래 널던 기억, 침실에서 나눴던 대화들. 하나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여기 벽지 제가 직접 발랐어요. 서툴러서 울퉁불퉁했죠. 당신이 웃었어요. 그래도 고맙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네요. 이제 많이 기억나요. 오후에는 동네를 같이 걸었습니다. 옛날 자주 가던 슈퍼, 공원, 약국.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저기 약국에서 유림이 감기약 자주 샀어요. 유림이가 몸이 약했나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자주 아팠죠. 그래서 제가 늘 걱정했나 봐요. 밤마다 유림이 방 확인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민도연으로 살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직장, 안정된 삶. 하지만 뭔가 항상 공허했어요. 그게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가족이었어요. 당신과 유림이. 서진이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있어요. 네. 이제는 놓치지 않을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서진이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재현이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유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요일에 온다고 했는데 하루 일찍 온 거예요. 서진과 재현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림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지훈이랑 같이 왔는데. 유림이가 식탁에 앉아있는 재현을 보고 멈췄습니다. 민도현 실장님? 왜 여기 계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에서 지훈도 들어왔어요. 서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재현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유림아. 네, 나야. 아빠. 유림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라고요? 나 강재현이야. 네, 아빠.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 그래서 민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 하지만 최근에 기억이 돌아왔어.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림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유림아, 진짜야. DNA 검사도 했어. 이 사람이 내 아빠가 맞아. DNA 검사요? 언제요? 일주일 전에. 확실해. 유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20년 동안은 뭐예요? 아빠가 살아 있었다고요?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그래도 우릴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유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알아. 정말 미안해. 재현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유림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20년이에요, 20년. 엄마는 당신 기다리느라 재혼도 안 하셨어요. 유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유림이를 안았어요. 진정해, 유림아. 진정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진이 유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림아, 아빠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그래도 너무해요. 왜 이제야 나타나요? 기억이 이제야 돌아왔으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이거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재현이 호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림이가 5살 때 아빠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거 기억나니? 내 5살 생일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야. 유림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내 엄마가 줬어.
내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유림이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지금 눈앞에 있는 민도현과 똑같았어요. 진짜 아빠세요? 그래, 내 아빠야. 유림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하던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 너무 컸어요. 왜 이제야? 재현이 무릎을 꿇고 유림이를 안았습니다. 유림이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지우는 멀찌감치 서서 이 가족의 재회를 지켜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유림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정말 우리 아빠라는 걸, 나만 아는 걸 말해보세요. 재현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 왼쪽 발목에 초승달 모양점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유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한 말은 아빠였어. 엄마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삐져서 일주일 동안 나한테 말도 안 했지. 내가 5살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서 인형 강아지를 사줬어. 이름을 뽀삐라고 지었지. 뽀삐.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 방에. 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6살 때 자전거 처음 배웠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바로 탔지. 나도 놀랐어. 7살 때 첫 소풍 갔는데 김밥을 10개나 먹었어. 배탈 날까봐 걱정했는데 멀쩡하더라. 유림이가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래, 나야. 내 아빠. 정말 아빠예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나도 미안해. 기억 못해서.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 너에 대한 거 전부. 다시는 안 떠나실 거죠? 절대 안 떠나. 약속해. 유림이가 재현을 꽉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한참 뒤 유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재현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리 셋이? 아빠가 집으로 돌아올 거야. 유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완전한 가족의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재현은 서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밤이었어요. 유림이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또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아빠, 정말 안 떠나시는 거죠? 안 떠나. 이제 영원히. 약속하세요. 약속해. 유림이가 안심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이게 내 아빠야. 진짜 내 아빠. 지훈도 재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장인이라니.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장 회장님이 내 숙부였지?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건가? 재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조카 사위의 장인이 비서실장이면 이상하잖아.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날 밤 늦게까지 4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현은 지난 20년 동안 민도연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기억을 잃었는지, 장 회장을 만난 경위, 비서실장이 된 과정. 유림이는 아버지 없이 자란 2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가 없어서 속상했던 일, 중학교 때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했던 일, 고등학교 때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며 마음 아팠던 일.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아빠. 사고였으니까. 고마워, 유림아.
대신 엄마를 잘 챙겨주세요. 엄마가 정말 많이 외로우셨거든요. 알아. 이제는 내가 옆에 있을게. 자정이 넘어서야 유리미와 지훈이 돌아갔습니다. 재영과 서진만 남았어요. 오늘 밤 여기서 주무세요. 당신 집이에요. 서진이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안방이었어요. 20년 전 재현이 잠들던 바로 그 방. 재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작은 형광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붙인 건가요? 유리미가 어두운 걸 무서워해서 같이 붙였어요. 서진이 옆에 누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나란히 누운 거였어요. 어색하죠? 조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저도요. 재현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네. 이제는 제가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어요. 서진이 주방에 들어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당신이 요리를 예전에 자주 했던 것 같아서요. 주말에는 항상 당신이 아침 해줬죠. 아직도 그런가 봐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둘 다 행복했어요. 오늘 회사 가셔야 하죠? 아니요. 휴가 중이에요. 앞으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좋네요.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서진이 생각했습니다. 옛날 집 가요. 신혼집. 오후에 두 사람은 옛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재현이 주도적으로 걸었어요. 골목길, 슈퍼, 세탁소.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여기 슈퍼에서 맥주 자주 샀어요. 금요일 밤마다 치킨이랑 같이. 맞아요. 기억나요.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어요. 저 나무 많이 컸네요. 20년 됐으니까요. 재현이 나무에 다가가 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새긴 글씨가 아직도 있네요. 지워지지 않게 제가 가끔 손질했어요. 고마워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이제 모든 방을 기억했어요. 거실의 소파 위치, 주방의 식기 배치, 화장실의 수건거리. 전부 그대로네요. 당신이 정한 자리 그대로 뒀어요. 왜요?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요. 재현이 서진을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사랑하니까요. 저도 사랑해요. 20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슈베르트 세레나드를 쳤어요. 이번에는 재현이 옆에서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도 기억하세요? 네. 자주 들어서 외웠나 봐요. 곡이 끝나고 재현이 물었습니다. 서진 씨, 다시 결혼식 올릴까요? 뭐라고요? 우리 제대로 된 결혼식 한 번도 못 올렸잖아요. 20년 전에는 돈 없어서 간소하게 했고, 지금은 더 늙었는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20년을 기다린 사랑이니까.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요. 하고 싶어요. 그럼 준비합시다. 유리미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부르고 장 회장님도 모셔야죠. 당연하죠. 은인이시니까. 그날 저녁 재현은 장효섭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민도연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강재현입니다. 20년 전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사람이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전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축하하네. 자네 가족을 찾았나? 네.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장 회장이 웃었습니다. 자네, 내가 몰랐을 것 같나? 나도 성계속 알고 있었네. 5년 전부터 개인 조사를 했지. 자네가 누군지 궁금했거든. 그래서 알게 됐네. 강재현이라는 것을. 재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자네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하러 말하겠나? 괜히 혼란만 줄 뿐이지. 자네가 스스로 찾아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지만 회사는 그만두지 말게. 네. 지훈이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좋나? 계속 일하게. 자네는 15년 동안 최고의 비서실장이었네. 강재현이든 민도현이든 그건 변하지 않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결혼식의 날 초대해주게. 줄에는 내가 서겠네. 재현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 달 뒤 재현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신원을 회복했습니다. 사망 신고가 취소되고 강재현이라는 이름이 다시 살아났어요.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민도연으로 살았던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진짜 자신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2달 뒤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장효섭 회장. 서진은 우아한 한복을 입었고 재현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리미가 신부 어머니 대신 부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 결혼을 축복하는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장 회장이 주례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결혼식이니까요. 강재현 씨는 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만은 잊지 않았고 서진 씨는 20년을 혼자 기다리며 사랑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두 분은 다시 시작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아니지만 세월이 준 지혜와 깊이가 있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재현과 서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사랑합니다. 20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현 씨, 저도 사랑해요. 2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0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재회였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재현의 옛 동료들도 몇 명 왔어요. 2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현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진짜 살아있었다며 기뻐했어요. 재현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됐다고. 그날 밤 구조했던 박 과장도 와 있었습니다. 재현아, 그때 저 때문에 고생했지. 미안해. 아니에요. 과장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나야 멀쩡해. 너 덕분에 살았지. 고마워. 저녁 무렵 재현과 서진은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예쁘죠? 남산타워에서 봤던 석양 생각나요? 그때 약속했죠. 평생 함께 석양 보자고. 이제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네요. 네. 매일매일. 재현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기억을 잃었을 때도 민도연으로 살 때도 이런 행복은 느껴본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있어서요. 가족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현은 정식으로 강재현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받아들였어요. 능력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마다 재현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불렀어요. 저녁 메뉴를 상의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김치찌개 재료를 사서 집에 가 직접 끓였어요. 서진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재현이 서진의 어깨에 기댔어요. 피곤해요? 조금요. 오늘 회의가 많았어요. 그럼 일찍 자요. 좀 더 이렇게 있고 싶어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편하네요. 서진이 재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회사에서 일했고 서진은 복직해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유림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러 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 3달 됐어요. 서진과 재현이 동시에 유림이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며 기뻐했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6개월 뒤 유림이가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였어요. 재현과 서진이 병실로 들어갔을 때 작은 아기가 요람에 누워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재현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처음 유림이를 안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고 재현을 봤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란다. 서진도 아기를 안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란다. 예쁘게 잘 자라렴. 그날 저녁 재현과 서진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재현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손주까지 볼 줄.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당신이 기다려줘서 가능했어요. 당신이 돌아와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평생.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기억 상실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영혼이 기억합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